네, 재계 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CEO 풍향계 시간입니다. 네, 이번 주는 해외 출장길에 오르며 경영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. 땅콩 회항 이후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최근 복귀를 선언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의 소식을 이경태 한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. 석방 이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부회장이 최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유럽 출장으로 경영 행보에 나섰는데 국내 경영 활동도 재개할지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총수 부재로 재계 1위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경유착 관행을 끊기 위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. 상고심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당분간 그의 대내외적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.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입니다. 이른바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다음 달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 네트워크 이사회에서 등기 이사로 복귀했습니다.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그룹 내 모든 직책을 그만두고 그룹 지주회사인 칼호텔의 주주 지위만 유지해왔습니다. 그녀의 복귀를 놓고 그동안 충분히 자숙했으니 이제 복귀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입니다. 하지만 조 부회장의 갑질로 회사가 입은 유무형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다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시선도 있습니다. 그룹 오너들의 이딴 갑질로 대중의 눈높이가 확연히 달라진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가 바람직한지는 복귀 이후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.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입니다. 대규모 성과급에 힘입어 지난해 연봉 20억 원을 받았습니다. 전년 대비 44%나 오른 겁니다. 일잘에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다만 작년 이 회사 직원 평균 보수는 8,400만 원에서 7,200만 원으로 뒷걸음질 쳤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 대림산업은 지난해 주택사업 호조 속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5%, 30%씩 뛰었습니다. 하지만 플랜트 사업은 일감이 떨어져 1,500명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. 과실은 가장 먼저 챙기고 고통 분담은 직원부터 시작한다면 구성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까요?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. 정 부회장은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센터를 하남에 만들 계획이라며 30층 아파트 높이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짓겠다고 말했습니다. 결국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건데 원하던 원치 않던 이 지역 부동산 값은 들썩이게 됐습니다. 새 물류센터 부지에서 3km 거리엔 이미 초대형 복합 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과연 이걸 기업의 투자로 봐야 할까요? 아니면 부동산 투기로 봐야 할까요? 물건을 팔아 번 돈보다 땅값이 올라 늘어나는 자산이 더 많아진다면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보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.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최고 경영자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. 이번 주 CEO 풍향계는 여기까지입니다.